유교 사학이 우리 배달결의의 상고 고대사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유교의 중화사관 패권주의하고 전혀 다르죠. 홍익인간 사상과 제천의례를 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삭제를 한 거죠. 두 번째, 역사의 시작 단군 왕검으로 써놓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돼요. 동국통감에 뭐라고 했냐면 신인이 있었는데 단목 아래에 내려와서 태백산 신단수 하에 내려왔는데 그 신인을 국인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웠다 이랬어요. 무슨 뜻이죠? 삼국유사의 환웅사화에서는 신인이 환웅천왕이 내려왔지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러저러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쭉 하다가 범토템으로 하고 곰토템으로 하는 무리들을 잘 교화시키고 겸영해서 깨우치기 만들어서 나중에 혼인 동맹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단군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삼국사기에서 선도사세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환웅천왕과 단군은 다른 존재죠. 하나는 배달국을 세운 존재고 하나는 단군 왕검을 세운 그 존재라는 게 1500년 이상의 역사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인을 임금으로 세웠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배달국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학자들 입장에서 황탄불경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태조실록부터 써있는 말, 황탄불경하다. 단군 왕검이 있는 그 시대에는 여고동시라고 해서 요임금과 같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록에는 환웅천왕이 그보다 1565년 전에 배달국을 세웠다고 하니까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자님도 요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요임금보다 1565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유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에서는 황탄불경하다 이렇게 보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의 시작은 단군 왕검으로부터 써놓습니다. 그 단군 시대의 문화 수준은 낮다. 기자가 들어와서 5,000명 정도를 데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문명국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의 정통은 기자입니다. 기자. 단군 다음에 기자가 오고 이게 조선 전기 인식이에요. 단군, 기자, 위만, 사군, 이부, 사만, 삼국 하다가 1644년에 오랑캐였던 만주족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명청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오랑캐가 찬탈을 한 거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위만과 사군 이부를 빼는 거예요. 역사 정통에서 그때부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단군을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단군, 기자, 마한, 신라, 기자 정통론 또는 삼한 정통론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서에 보면 선도사서는 배달국, 단군 조선, 그 다음 기자가 아니고 부여, 그리고 열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근세에 들어서 다시 되살린 게 신채호 선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채호를 평가할 때 신라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삼국사기를 고구려 중심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바라보는 거고 기자를 역사의 정통에 끼워 넣는데 신채호 선생이 우리 선도에서 나온 그대로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가 아닌 북부여를 넣고 열국을 넣습니다. 이게 선도사서의 역사 인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한사군, 낙랑군, 조선현이고 그게 한반도 평양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까 선도사서에서 나오는 5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을 우리는 홍익인간 사상이 중요하고 제천의례를 다 했는데 지워버리고 역사의 시작은 배달국으로부터 하는데 환웅천왕부터 하는데 지워버리고 단군시대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낮다고 하고 역사 정통에서는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열국으로 하는데 기자를 끼워놓고 급기야는 요서지역 사건이었던 한사군, 낙랑군 일을 한반도 평양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유교사학이 선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대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홍여하라는 사람도 한 번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국통감 재강해서 동국통감의 요점만 다시 가지고 와서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역사의 시작은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혈통이라고만 따지더라도 써놨는데 어쨌든 기자로부터 정통이 시작된다고 보고 단군 정통론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단군은 혈통도 끊어졌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유학자들의 특징이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주장하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쓰는 경향이 많아요. 확인해 보면. 그런데 이 선도사학은 유교사학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유학자들이 선도사학을 다 배제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향, 아버지 영향을 받고 가문으로 가풍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선도사상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 사례를 몇 가지 봅니다. 권람이라는 사람이 권근의 손자입니다. 응제시 주라는 응제시, 자기
할아버지가 쓴 응제, 이 주원장이 시제를 내려주고 그래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줄을 달아서 환웅천왕의 기록을 수록을 합니다. 고기를 인용해서.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응제시조에 이렇게 써놔요. 관구검이 동천왕 때 전쟁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고구려 수도는 압록강 북쪽에 있었는데 현도에서 와서 낙랑으로 퇴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현도하고 낙랑은 요동에 있을 수밖에 없다. 뭐 당연히 논리적이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을 기록해 놓고 제요동서를 써놓게 됐는데 이런 관점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유학자들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열하일기라든지 연원직제라는 책도 이런 제요동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허목이라는 사람이 동사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신시씨니까 환웅을 말하는 거죠. 신시씨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해서 환웅천왕 얘기를 써놓습니다. 단군 기자 쭉 이런 정통도 인정하지만 단군 부여 고구려로 하는 이 정통도 써놔요. 그렇지만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씁니다. 홍만종이 동국 역대 총목이라는 책에서 비슷하게 천신의 아들 단군이라고 하고 단군이 치적을 제시해 놓지만 역시 또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써놓습니다. 수산 이종희도 동사신사지에서 신교의 기원은 신시시대고 제천은 단군 왕검 때 강화도에 첨성단을 만들었는데 고구려까지 쭉 이어졌다 이렇게 써놓지만 역시 낙랑군 제평양서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도사학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단군 왕검 이전에 환웅천왕이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낙랑군 제평양설,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받아들여요. 한계입니다. 낙랑군 제평양서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경세치용학파, 우리가 실학을 말할 때 이용호생학파 또는 경세치용학파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를 존숭했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기자를 존숭했을까?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학자들이 가장 당연히 공자죠. 공자. 문성왕이라고 했으니까 문성왕.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 중화 문화의 정수는 주나라의 예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공자는 은나라의 후손인 송나라 사람입니다. 은나라 후인. 주나라는 이대, 하나라하고 은나라죠. 하은 이대를 본받아서 uk궁 문체가 아주 왕성했으니 발전했으니 오종주하리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라고 공자가 중화 문화의 정수를 주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도 인정한 그 주나라에 가르침을 줬어. 누가? 기자가. 어떤 가르침? 구주라는 정치 문화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 공자가 인정한 그 주나라의 문화를 전파한 기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 기자가 동방의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우리가 소중화가 됐다. 대단한 거죠. 문화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자, 제가 앞에서 화이론,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지역과 종족이라고 했어요. 중원 지역 중심에서 화화족, 한족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문화가 뛰어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제 시기가 1644년에 명청이 교체가 되고 오랑캐였던 청나라가 됐어요. 지역과 종족이 저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문화가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 시기를 봐야 돼요. 동중서가 토라는 것은 오행의 주인이고 오행의 주인은 토기다라고 중화사상을 체계화했다고 유학을 관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한무제 이후로. 그때 토, 이거는 뭐냐면 요의 오행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통제점으로 밖을 다 지배하고 통제한다라고 해서 중화 사상을 체계화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토가 중화죠. 밖에 있는 외를 주인이니까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동중서가 써놨어요. 성리학을 거의 완성시킨 주희가 공자가 춘추를 졌는데 춘추의 대뜻은 가히 잘 알 것 같으니까 난신, 토, 적자, 난신과 적자를 토벌하고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주왕실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건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내 중국 외 이적, 내 중국 중원 지역과 종족이 중심으로 되고 그래서 왕은 귀하고 백은 천하다. 그뿐이다. 이거는 지역과 종족이 가장 중요하게 놓여집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옹정제, 청나라 때 우리가 강거 3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말할 때 그 옹정제가 지역과 종족이 아닌 문화의 유무에서 화와 이의 위계를 설치한다. 이런 말을 해요. 복명반청이라 해가지고 유생들이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생들 중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때 옹정제가 무슨 논문을 쓰냐면, 책이죠. 논문을 뭐라고 하냐면 대의 각미록, 대의 큰 뜻으로 각 깨우쳐 주겠노라, 각미 미혹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기록, 대의 각미록이라는 걸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들아, 지역과 종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문화가 있고 문화가 뛰어나면 화가 되는 거고, 문화가 떨어지면 이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와 이의 위계는 문화가 된다. 문화. 자, 경세치용학파에서 그 스승이 이익이죠. 성호 이익인데, 공자의 원시 유학인 육경고학에서, 그러니까 이 경세치용학파들은 성리학만으로는 도저히 조선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으니까 육경고학, 육경, 공자 때부터 있었던 한당 유학, 그 육경에서부터 유학 정신을 새로이 찾자. 이거는 이제 허목이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허목이 영남 남인으로 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자의 원시 유학에서 뭔가를 찾는데, 원시 유학인 공자가 뭘 썼다? 춘추. 역시 화이론, 지역과 종족과 문화인데, 지역과 종족은 벗어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문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망하고 소중화밖에 없으니까 우리 소중화가 이제는 중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선 중화주의입니다. 조선 중화주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어차피 지역과 종족은 하니까 문화가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화가 엄청나게 뛰어났어. 언제부터? 누구 때부터? 기자 때부터. 유학자라면 누구나 꿈속에서 한번 바라보기도 원하는, 공자님도 인정하는 주나라가 있고, 종주하리라는 주나라가 있고, 그런데 그 주나라에 가르침을 준 기자한테 우리는 직접 배웠어. 그 기자가 가르친 다른 나라 쭉 흘러내려온 명나라도 망했고 세상이 없어. 이제는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기자를 존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기자를 존숭하다 보니까, 야, 기자 전에 단군 문화도 뛰어나고 훌륭했어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고대사 인식에 또 율곡이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5만 원권이 들어있는 신사임당의 아들이라는 것뿐이 아니고, 또는 서인의 영수라는, 그렇죠. 서인의 영수는 중요하죠. 서인의 영수, 노론도 다 서인 그 흐름들이니까. 1580년에 기자실기라는 책을 쓰는데, 단군이 최초로 등장하지만 믿을 만한 문헌 자료가 없다. 단군 수출 문헌 망계 이렇게 써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옛날 기록들 보니까 단군 얘기는 하는데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유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난 선도사서의 기록은 어떻게 했다? 다 무시했잖아, 다. 동국통감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런 기록들은 거의 안 실었기 때문에 김철중 교수가 삼국사기보다도 훨씬 더 계약된 형편없는 역사책이다라고 한 동국통감을 비롯해서 그게 기본 바탕을 이루니까 그 이후에 유교 역사책에서 우리 역사를 거의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면서, 이때만 해도 선도 사서들 꽤 있었습니다. 왜냐? 이거보다 150년 전에 기원사화 쓸 때도 인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게 없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요, 소요, 이게. 안 맞잖아. 게다가 율곡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기자가 왕도를 전파를 했기 때문에, 기자가 왕도를 전파했어요. 조선은 명목상은 명나라나 청나라가 아닌 외국이지만 실은 동방의 제나 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나라하고 노나라예요. 배달결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고 동방에 전파된 화화의 역사로 우리 역사를 보는 거예요. 유학에는 인과 민은 있고 화인은 있지만 민족은 없습니다. 유학에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유학에 깊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퇴계 이황과 함께 율곡이의가 조선 성리학에서 뭐 어마어마한 대가고 막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때 백암 박은식 선생이 유학을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국교로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깨우치고 몽배 금태조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유학에서 벗어나면서 민족을 알게 되는 거고, 조서왕 선생이 국교론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유교를 국교처럼 생각하다가 기독교 받아들이고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나서 단군교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민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곡이 하는 말과 다르게 1675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몇 년입니까? 거의 100년 후죠. 규원사화를 조선 숙정 때 써요. 부계자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해. 그냥 부계자. 왜? 탈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백호 윤유 같은 경우 사문난적으로 사약 먹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20년 후에 1603년
박세당 같은 경우도 사문나적으로 몰려서 귀양 갔다가 거의 죽을 때쯤 돼서 풀어주니 갔다 와서 3개월에 죽었단 말이에요. 사문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 규원사화를 쓴 부계자라는 사람도 인용을 하는 그런 자료를 허목의 동사,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 수산 이종의 동사 여기도 보면 환웅찬홍 얘기를 써놓잖아요. 자세히 못 쓰더라도. 선도 사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율곡 이이도 환웅과 단군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믿을 만한 문헌 자료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황당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 고증에 들어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학자들이 이 한백겸도 이제 뭐 실학의 비존이 뭐니 이런 말을 하던데 실학자들이 주도한 사학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문헌 구종을 중시해서 역사학 방법론이 발전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누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차이나계의 문헌들은 이용을 해요. 어떻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남들은 인정을 하든 말든 지멋대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민족 고유의 선도적 역사인식에 근거한 사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실학자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한백겸이 동국 지리지를 쓰는데 한사군을 최초로 한반도 안에 우겨 넣어서 역사 강역을 축소했습니다. 일단 왜 이 책을 쓰느냐? 조선 초기의 역사 정통은 단군, 기자, 위만, 사군, 사만, 그 다음에 뭐 삼국 이렇게 쭉 가는데 오은이라는 사람이 영남 남인인데 동사찬위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조선 초기의 역사 정통을 가지고 썼더니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원래 남이고 북쪽은 원래 북이야. 본래 둘은 섞이는 법이 없었어 라고 동국 지리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남과 북을 나눠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에는 삼조선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위만이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고 남쪽은 삼한이 옛날부터 삼한이 있었어. 남쪽은. 한강 이남은 이게 그 논리가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 이남은 삼한이고 단군 조선이 아니야. 2015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비파형 동검 막 그려놨죠.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탁자식 고인돌 많이 있어요. 탁자식 말고 우리가 남방식 북방식 말할 때 그것까지 따지면 한반도 전체 고인돌의 뭐 50%가 있다 60%가 있다 할 정도로 고인돌의 나라인데 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구분된 게 보입니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을 단군조선의 표지 유적 유물 이렇게 말하죠. 표지.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라도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나왔는데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현재 교과서 이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되게 기이하잖아. 이상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보면서 아니 이런 황당한 말을 그럼 그리질 말든지 왜 다 그려놓고 나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제주도 사람이라서 더 열받습니다. 이러면 제주도는 단군조선과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기이한이라는 말은 내가 사실 쓴 단어인데 역사학자들이 논문 쓸 때는 남북 이원적 역사인식 이렇게 써놓습니다. 남북 이원적 역사인식. 난 그 참 기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한백겸으로부터 남자남 북자북. 뭐 의도는 있었겠죠. 한사군의 침략자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마는 뭐 옛날부터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잘라놓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지리 비정을 하는데 특이한 게 근거를 제시를 안 해요. 자 봅시다. 낙랑군 얘기하면서 낙랑군에 보면 탄열현이라고 있는데 불려산에 열수가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그냥 인용을 한 거죠. 낙랑군 탄열현에는 열수가 나오는 불려산이 있다. 그런데 쭉 해놓고서 뭐냐면 곽박이라는 사람이 산해경에 인용을 해서 산해경이라는 중국의 역사 지리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열은 물의 이름인데 제요동에 있다. 열수는 제동에 있다라고 산해경을 인용한 곽박의 글을 써놔요. 누가? 한백겸이 동국 지리지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인용을 했어. 그러나 이게 이제 한백겸이 얘기해요. 낙랑군은 조선 본지, 조선의 땅을 다 찾았으니 먹었으니 먹어서 조선현을 치로 삼았다. 다스리는 곳 치소로 삼았다. 지금의 평양부다. 앞에서 인용할 때는 낙랑군에 나오는 탄열현에는 열수가 있는데 그거는 요동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낙랑군은 요동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써놓고 나서 자기 얘기할 때는 낙랑군은 지금 평양이야. 이렇게 써놔. 근데 설명을 이거에 근거도 없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놔요. 또 낙랑군에는 대방이 있는데 우안 보통 이제 우안이라고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평안도 용광현이 있는데 이게 옛 대방인 것 같다. 대동강이 그러니까 옛 용광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대동강이 대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대. 그럼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설명을 하거나. 근거가 뭐다? 세전. 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게 근거입니다. 견강부회. 어려운 말이지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낙랑군에는 소명현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안에 집어넣으면서 낙랑군의 이 현까지도 어디를 막 지리 비정을 하는 거예요. 소명현인데 본 주에 보니까 원래 주에 보니까 남부 도위의 치소더라. 남부 도위의 가장 중심지더라. 근데 도위의 치라는 거는 마땅히 유명한 도시에 있어야 돼. 이거는 한백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춘천부는 옛날 맥국이 있던 데야. 유명하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에 도위의 치, 그러니까 치소니까 당연히죠.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도읍지니까 수도 이런 거 돼야 되니까 또 뭐 도로 보면 도청이 있는 데고 이러니까 유명한 데가 돼야 되는데 춘천이 보니까 맥국기 옛날 자리네. 차, 게다가 이게 멋진 말입니다. 게다가 소양강은 아마 옛 소명인 것 같다. 소양강의 소자가 보니까 소명현의 소자가 또 같아. 춘천은 옛날 맥국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러니까 도의가 될 만한데 소명현이 도의가 있는 데라고 하니까 아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큰 도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소양강하고 소명의 소자가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죠. 예, 이게 설명도 없고 근거 제시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냥 글자 하나. 이건 이제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유명할 거예요.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게 있는데 당나라 두우가 쓴 통전에서 말하기를 갈석사는 낙랑군 수성현에 있고 장성이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지금 보니까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자르면서 고리로 들어가니까 그 유지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해. 통전에 보면 갈석산과 낙랑군 수성현에 장성이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우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즉 지금 수안, 여기서 말하는 수안은 황해도 수안을 말합니다. 수안은 옛 수성현 같다. 그런데 이 앞에 그런즉 뭐야? 통전에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도 있고 장성이 일어난 기점이 있다고 했고 지금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자르고 고리로 들어가는데 그 유적이 지금도 있다. 이거하고 황해도 수안이 수성현과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단 0.1도 없어. 그리고 자비령이 갈석산이더라. 한백겸은 갈석산은 안 거예요. 이제 그잖아요. 여기 갈석산 있다니까.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자비령이 좀 높은 그거 갈석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 갈석산은 유명해서 9명의 황제가 올라가서 구둥 황제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이걸 자비라고 말하면 참 순진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데 그 한라산이 평양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비판을 해요. 글자 하나 같은 거 가지고 억지로 끌어붙였다. 이미 영조 때 비판을 해. 근데 재밌는 거는 또 뭐냐. 고리사에 보면 수안현이라는 게 나와. 수안현은 본래 고구려 장색현이었다. 고구려 때 이름은 장색현, 일명 고소어고. 신라 때는 위 서암군의 영현이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리초에 계금명, 고리초에 수안이 됐다는 말 아니에요. 고리초는 언제입니까? 918년, 10세기 초. 10세기 초에 수안에 숫자가 생겼는데 10세기 초에 생긴 수안의 숫자가 여기에 숫자가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2000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게 수성년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영조 때 신경표 썼던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글자 하나 같다고 억지로 끌어붙였다라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한백겸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근거가 제시 없이 그냥 단정하는 거예요. 평양이다. 무리한 추정, 글자 한 글자 같으면 억지로 끌어붙여. 이거를 지리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백겸 학설의 큰 줄기는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구 얘기냐?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한백겸의 지리 연구가 지금까지의 고대사 체계를 크게 바꾼 것으로 기이하게 남과 북을 쪼개가지고 후대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고 지금까지도 그의 큰 줄기는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문헌 자료를 인용하여 논증하는 형식을 취하는 고증적 역사 풍조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실학자들이 주도하는 조선 후기 역사학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였다. 고인이 되신 한영우 선생이 한 말입니다. 한영우 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근거 제시 없이 그냥 막 한 얘기, 막 던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막 던지는 얘기, 근거 제시도 없고 설명도 안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조선 실학자들한테. 불행의 씨앗입니다. 동국지리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지리를 비정하기 위한 뭐 어떤 책이니 되게 좋은 평들이 많은데 그 평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